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아이들의 꿈 찾기,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해서 시작된 자유학기제가 빚어낸 학교 현장의 변화된 모습들, 이 부분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선생님만 수업하시는데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면서 즐겁게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강요하시지 않고 저희의 생각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생기고 더 활동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졸고 그런데 요즘에는 발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친했던 애들과도 더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나 검사 쪽의 일도 하고 싶었고 진로 쪽과 관련돼서 이 활동 때문에 지원하게 됐어요. 진짜 검사인 것처럼 몰입해서 해서 되게 뿌듯하고요. 제가 만약에 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열심히 되게 유지를 내리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 꿈은 프로그래머였는데 근데 이걸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뭔가 3D 프린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제 미래에는 3D 프린터가 일상생활에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럼 이쪽 산업이라고 해야 돼요. 3D 프린터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직업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직업을 갖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도 생겼고 집중력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질문 등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봤고 현장에 직접 계신 선생님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국광윤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보셨으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일단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반응한 것은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로 굉장히 딱딱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상황을 제시하고 모둠으로 이제 편성해서 아이들끼리 만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자유학기제가 이전의 어떤 그런 수업과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예전에는 수업을 하면 어떤 열심히 하는 수학생이 계시면 그 수학생 시간만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어떤 자유학기제를 구심점으로 놓고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각 교과가 연계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간에 끊임없이 이것이 어떤 하나의 수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업과 수업이 연결되면서 계속적으로 토론 활동, 프로젝트 활동, 그다음에 이를테면 실험 실습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모든 교과가 함께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그 학기간 자유학기제를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쭉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니까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이를테면은 학생마다 교실 상황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이렇게 까불까불한 학생도 있고 또 이렇게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팀으로 묶여서 쭉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수업, 이것이 바로 자유학기제의 수업이 아닌가 합니다. 네, 국광윤 선생님께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느꼈던 교육 현장에서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상을 하나 더 보시면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유학기제 동안에 이루어진 수업이에요. 그걸 영상으로 저희가 담아 본 건데요.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학생 때하고 비교해 가면서 자유학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실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재밌고 그냥 신기한 걸 해보니까 못 해봤던 걸 해보니까 더 재밌고 유익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또 다양한 체험 학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하윤 선생님께 좀 한번 여쭤보죠. 그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학부모님들께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좀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후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로 체험에 관한 거요? 뭐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괜찮았다 하는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장 이 자유학기제의 꽃이 이제 시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날이 바로 오늘같이 이렇게 다른 학년은 시험을 보는데 우리 학년은 시험을 안 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다른 학년의 그 우울한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때 저희는 이제 보통 무박 2일로 이렇게 비전스쿨이라는 진로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가끔 우리가 뭐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진로 체험이 진행이 되는 것을 많이 우려를 하세요. 너무 단발성으로 이렇게 반짝 잠깐 체험하고 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접해보지 않는 것에 대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적성에 관련된 체험을 하기를 원하니까 이제 그런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이렇게 자유학기제처럼 어떤 큰 사업이 아니면은 사실은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예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어렵게 섭외를 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천을 해봤는데 애들이 소감문에 이 교장선생님이 감동하시게끔 이렇게 막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해주신 줄 알고 막 그렇게 이런 체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자기 꿈을 나와서 발표를 하고 하는 와중에 담임선생님을 초청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담임선생님 앞에서 그 아이가 나와서 꿈을 발표를 하는데 항상 그 지각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아이죠. 무기력한 아이.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춤을 추면 가산점을 준다더라고요. 자기 꿈을 발표를 하는데 그 아이도 부끄럽고 저도 부끄러웠지만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큰 꿈을 가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동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학부모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셨어요. 어머님도 막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머님도 저와 같은 우려가 있으셨겠죠. 뭐 꿈을 꾸냐 안 꾸냐 이런 것보다는 늘 잠들어 있는 아이에 대한 어떤 두려움, 늘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거나 뭐 말하면은 뭐 늘 이렇게 기분 나쁘게 대답하고 소통은 안 되고 그런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인 꿈이 있었다니, 이 작은 칭찬 하나, 사탕 하나에 저렇게 기뻐하다니, 이런 것들을 보는 어떤 그런 행복함, 이런 것이 저희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런데 이제 지필고사 기간에 운영을 했는데 그게 무박 2일 동안 4시에 끝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우울했겠잖아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저희의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교 학과 체험을 간 거였어요. 그것도 이제 아이들의 적성에 맞춰서 사전에 반을 나눈 다음에 갔는데 저는 우연히 이제 아랍어과를 따라가게 됐어요. 이제 오빠가 인솔을 하예요. 아랍 오빠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아랍 오빠가 이 아랍 혼혈 오빠더라고요. 진짜 아랍 오빠 같이 생겼어요. 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오빠 멋있다 막 이랬더니 따라갔는데 아랍어과라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그냥 아랍어를 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랍 요리 같이 해보고 아랍 의상을 입히고 아랍 춤을 추고, 아랍어는 아주 간단한 이렇게 인사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대학생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용한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분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아랍 사람 뭐 혼혈이다 이러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직업을 갖는 게 꿈이다. 뭐 우리 과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본인이 갖는 어떤 프라이드 이런 거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저랑 몇몇 되는 아이들이 저보고 막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오빠랑 있고 싶은데 막 이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소통을 좀 하고 싶나 봐요. 대학생들하고도. 그래서 이렇게 멘토링처럼 대학생들하고 소통도 더 쉬웠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감을 적는 거에서도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할 수 없는 어떤 소통이나 자기들끼리 막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런 면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떠오르지 않은 질문은 뭐 따로 메일로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운은 길게 남았던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큰 자산이죠. 저도 예전에 대학 때 아나운서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계진 아나운서라고 KBS에 제가 전화 걸어서 거기 찾아갔었어요. KBS에. 근데 기꺼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한 잔 사주면서 아나운서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이고 보니까 요즘에도 중학생들 진로 탐색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그때 애들이 방송국으로 전화해요. 그래서 나 누군데 너 나 좀 만나자 이래요. 그 아이들이 마냥 아이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꿈이 아나운서 또는 기자 또는 PD인데 날 좀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질문지도 보내고 막 이래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로 키워나가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또 자유학기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자유학기 활동 모습을 또 이 상황에서 안 볼 수가 없지요. 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말에 대한 기수라든지 조련사라든지 이런 수의사를 보니까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이쪽 분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동안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배 교수님, 자유학기제로 우리 중학교가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뭐 저희 다닐 때랑은 너무너무 달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그 자유학기제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은 얼마 전에 그 이세돌 구단하고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한번 그 바둑 대결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세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그래갖고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접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뭐 차관님도 경제학자지만 경제학자들은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향후 30년간 일자리가 한 500만 개 정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직업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는 이제 일부 학자들은 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 인공지능 기반의 그 앞으로의 기술들이 아마도 인류의 직업을 갖다 다 뺏어가지 않을까 그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마도 인공지능 기반의 그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마 새로운 그런 직업을 갖다가 아마 없어지는 직업보다는 2배 정도 더 창출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35세 이하는 아마도 4차 산업혁명 하에서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지금 자녀분들은 아마 전부 4차 산업혁명 하에서 이렇게 지내게 될 텐데 거기서 요구되는 능력이 지금이랑 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라 해서 이제 저희가 문제 해결 능력을 하는데 좀 더 복잡한 걸 원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인지 능력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 능력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뭐 감성 기반의 창의성, 그다음에 감성 기반의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협업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게 또 감성을 가지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따지다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랑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습득하는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사실 얼마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자유학기제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게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보면 감성 기반으로 학생들 지금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교육부에서 4차 산업혁명 하에 애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건 이미 저희 한국에서는 시작을 했고 교육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식 교육에서 이제 감성 교육 쪽으로 알파고 시대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그 미래를 봤을 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감성, 가슴이 살아있는 교육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직업마다 굉장히 변해요. 저희 아나운서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92년에 입사했거든요. 92년 옛날에는 아나운서가 언론인의 범주였습니까? 연예인의 범주였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현무 때문에 변화가 많아요. 그 옛날에는 방송 3사였잖아요. MBC, KBS, SBS. 근데 방송 3사가 경쟁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경쟁자가요, 네이버하고 다음이었어요. 저희 광고를 네이버하고 다음이 다 뺏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홈쇼핑이 지금은 저 지상파 사이사이에 홈쇼핑이 있잖아요. 근데 홈쇼핑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홈쇼핑 사이사이에 지상파가 있다. 왜냐하면 홈쇼핑이 더 부자예요. 지상파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방송만 해도 이렇게 변하는데 세상이 뭐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김정란 어머님, 이제 자유학기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가 있나요? 네. 처음에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6살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주된 꿈은 의사인데 의사를 하면서 무엇을 같이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데는 엄마 의사하면서 선생님 할 수 있어요 해서 그거는 겸직이 좀 어렵다. 그러면 요리사는 가능하나요? 그거 뿌리로 뛰면 돼. 주말에. 이래서 이제 그럼 나 의사하면서 그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그 자기가 진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거를 택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 가위바위보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한 반에 3-4명 정도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야만 했는데 그날 가위바위보 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본인 아이한테 원치 않은 곳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그 전날 이제 저한테 엄마 제가 바리스타 자리가 없어서 그리 가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스타에 대해서 찾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수업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엄마 바리스타가 너무 멋있었다. 커피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지는 그냥 온두만 갈아주면 그래갖고 물 내리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엄마 그 온두 자체도 색깔별로 향과 맛이 틀렸고 엄마 이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큰애가 지금 고3인데 학교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남자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어머님들이 가면 선생님이 수업이 쉬는 시간에 커피를 이렇게 한 잔씩 내려주시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선생님이 또 서빙도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오빠 학교 갔더니 남자 선생님이 이래 해갖고 엄마들한테 인기 짱이다. 봐라 네가 의사하면서 아니면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괜찮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체험을 해도 엄마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을 싫어하거든요. 엄마인 자체부터 싫어하다 보니까 재선에서 애들을 단절을 시켰는데 엄마 앞으로 비전 있는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글쎄 저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만 말을 했는데 저희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세대이고 늦게 하다 보니까 둘만 잘 산다는 그거 아예 동물, 애완동물을 자기 자식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일본에서 그게 뜨는데 엄마 그래서 제가 한 집 건너 하나가 애견센터다. 야 거기 나오면 애견센터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애견센터가 아니야. 그 자격증은 일본에 가서만 딸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들어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도 몰랐던 직업을 딸로 인해서 많이 알았고 또 저희 애한테 네가 희망하지 않았는데 갔는데 너는 어쨌어? 엄마 재밌었어. 저는 학교 가서 애기가 재미있었다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이 딱 오네요.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재밌었어. 저는 그래 본 적이 없고 제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온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땠냐? 재밌었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만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이러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얘기 직접 이제 경험해 보신 선생님 또 학부모님 얘기 이렇게 들어봤는데 차관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계속 방문하시면서 현장을 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어떤 교육 정책이 하면서 실제 교실까지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자유학기제의 경우에는 교실 자체가 정말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형태로 바뀌었고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실제로 조금 전에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인재, 어떤 감성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는 아까 이 자료 화면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는 선생님입니다. 아까 혼나셨던 분들. 그래서 근데 만족도는 제일 높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초임 교사 때처럼 보람을 느끼고 반짝반짝하는 눈빛을 봐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변화는 학생들이 이렇게 따로 분절적으로 혼자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발표하고 지역에 나가서 뭔가를 보고 자극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인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인성도 좋아지고 학교 폭력도 줄고요. 그래서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오전에 하는 수업 형태를 조금 더 확산시키려고 다른 학기로 학년으로 그리고 또 오후에 하는 활동들의 내용들을 아까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무박 캠프 가고 대학 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들 지금 다 MOU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 다 끌어들여서 1박 2일 프로그램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소방서 가셔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식품안전처 가서 이렇게 또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또 뭐 저희가 또 MOU 한 거 중에 보면 뭐 난타 하는데도 가서 뭐 그래서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직업 세계가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까 뭐 미래자동차 뭐 얘기도 하셨지만 실제 미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걸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학생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체험처들을 확보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